폐허가 된 마을. 그 속에서 피어난 단 한 사랑.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어머니 심부름으로 옆마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 산길을 내려오는 인숙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저 멀리 마을 입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인숙의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마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는 검은 재와 무너져 내린 기둥,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숙은 등에 지고 있던 지게를 벗어냈습니다. 쌀가마니가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흰 쌀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도, 닭이 우는 소리도, 개가 짖는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인숙의 떨리는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인숙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불에 타버린 기둥들 사이를 지나가면서도 인숙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깨진 항아리 조각을 밟으며 걷다. 베어 발에서 피가 철철 났지만 아픔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인숙은 마치 지옥을 걷는 사람처럼 자신의 집이 있던 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검게 탄 나무 조각들과 재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인숙은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조차 없는 정적뿐이었습니다. 동생들아, 어디 간 거야?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숙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두 손으로 땅바닥의 재를 움켜쥐었습니다. 재는 아직도 미지근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 있던 곳인데. 인숙의 입술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 멀리서 포성이 들려왔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숙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인숙은 그저 그렇게 무너진 집터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석양이 폐허가 되어버린 마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서야 인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산 아래쪽을 내려다보니 미군 부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막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기에 가면 명단이 있을지도 몰라. 살아남은 사람들의 명단이. 인숙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봐야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그저 잿더미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날이 저물어 인숙의 외로운 발걸음이 어둠 속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미군 부대 입구에는 철조망이 높게 쳐져 있었습니다. 인숙은 그 앞에 망설이며 서 있었습니다. 군용 트럭이 굉음을 내며 지나가면서 먼지를 잔뜩 일으켰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인숙이 알아듣지 못하는 낯선 말들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문 앞을 지키고 있던 병사가 인숙을 발견하고는 손을 크게 내저었습니다. 안 돼! 가! 저 일 좀 시켜주세요. 밥은 안 줘도 되니까요.
인숙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라니까! 사람을 찾아야 해요. 제 엄마 아빠 동생들 좀 찾아주세요. 인숙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병사는 점점 짜증이 난 표정으로 소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인숙은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부대 안쪽에서 한국인 한 명이 걸어 나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가 인숙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여기 산이 마을에 사는데 가족을 찾고 있어요. 우리 식구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상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남자는 인숙을 천천히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산 위 마을 사람들은 비난길을 떠난 지 며칠 되었고요. 김상사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피난민 명단을 보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인숙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전쟁 난리통의 일손이 조금 부족한데 굳은 일도 괜찮다면 여기서 일이라도 할래요?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보이길래. 네, 여기 있으면 일은 힘들어도 최소한 안전할 거예요. 내일 아침 6시까지 오세요.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인숙은 허리가 꺾이도록 깊이 절을 했습니다. 김상사는 돌아서면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전쟁통에 가족을 찾는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인숙은 철조망 너머를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 단서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종이가 분명히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말입니다. 그날 밤 인숙은 부대 근처의 빈 창고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한여름이었지만 한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담요 한 장 없이 바닥에 누워야 했지만 인숙은 눕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가족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견딜 수 있었습니다. 부대 안에 있는 천막병원은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인숙은 아침 일찍부터 바닥을 열심히 닦았습니다. 피가 묻은 붕대들을 수거해서 치우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큰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서 나르는 일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팔이 빠질 것처럼 아팠지만 인숙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량 정비소 쪽에서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숙이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그쪽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미군 병사가 지프 차량의 엔진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병사였는데 얼굴에는 기름때가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인숙이 그 앞을 지나가려는데 물동이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순간 발이 휘청거렸습니다. 물이 조금 넘쳐서 땅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그 소리에 병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인숙은 당황해서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병사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말도 없이 인숙의 손에서 물동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아, 안 돼요. 이건 제가 해야 하는 일인데요.
인숙이 당황해서 말했지만 병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물동이를 들고 막사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숙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저기 정말 괜찮은데요. 병사는 조용히 물동이를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인숙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다시 정비소로 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사가 잠깐 걸음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김 상사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친구 이름이 윌리엄이에요. 말이 거의 없는 사람이죠. 그런 것 같네요. 착한 사람이에요. 틈만 나면 책을 읽더라고요. 이런 전쟁터에서 책을 읽는 군인은 저 친구가 처음이에요. 인숙은 멀어져가는 윌리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다시 지프 차량의 엔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인숙은 다시 물을 길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서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윌리엄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인숙을 바라보며 물동이를 가리켰습니다. 인숙이 손을 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윌리엄은 물동이를 묵묵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곤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숙은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 이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부대 안은 조용했습니다. 가끔씩 순찰을 도는 병사의 발소리만 멀리서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인숙은 사무실 뒤편에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피난민 명단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이름이 혹시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인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숙은 깜짝 놀라서 돌아보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들켰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던 찰나 그곳에 윌리엄이 서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기다란 소총을 메고 야간 경계 임무를 서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인숙은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윌리엄은 조용히 손가락을 자신의 입술에 댔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며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 돼요. 들키면 정말 큰일 나요. 인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은 인숙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들어가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숙은 망설였지만 윌리엄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인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심하게 덜덜 떨렸습니다. 윌리엄이 책상 위의 서류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인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우리 아버지 성이 박씨인데 종이를 한 장씩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아버지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름도, 동생들의 이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없어요. 인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윌리엄은 다른 서류철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또 다른 명단이었습니다. 인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윌리엄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윌리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래도 또박또박 전달되었습니다. 가족 중요해요. 인숙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윌리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명단을 함께 뒤적였습니다. 밖에서 순찰병의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사무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명단 속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인숙의 가족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인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찾을 것입니다. 가족들의 이름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찾을 것입니다. 윌리엄은 그런 인숙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1월이 되자 날씨가 몹시 추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늘에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숙은 창고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담요 하나를 껴입었지만 추위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갑자기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윌리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군용 외투를 벗어서 인숙에게 건넸습니다. 안 돼요. 당신이 추울 거 아니에요. 인숙이 손을 저으며 말했지만 윌리엄은 외투를 인숙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외투는 윌리엄의 체온으로 너무 따뜻했습니다. 당신도 추울 텐데요. 고맙습니다. 윌리엄은 인숙의 옆에 조용히 앉아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계속 내려오고 세상이 조금씩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인숙이 물었습니다. 윌리엄. 윌리엄 저는 인숙이라고 해요. 윌리엄이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인숙. 인숙이 작게 웃었습니다. 마을이 잿더미가 된 그날 이후 처음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발음 잘하시네요. 윌리엄도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멀리서 포성이 또 들려왔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쯤 끝날까요? 인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곧. 인숙이 윌리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윌리엄이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요. 그때 인숙의 손이 윌리엄의 손에 살짝 닿았습니다. 윌리엄은 망설이지 않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인숙은 순간적으로 놀랐지만 그 손길에서 묻어나는 따뜻함에 천천히 힘을 빼며 그의 손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기대도 돼요. 윌리엄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인숙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내려앉고 얼굴을 그의 가슴에 살포시 기대었습니다. 전쟁 속에서 잃어버렸던 안정이라는 단어가 그의 품 안에서 조용히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인숙은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를 천천히 느꼈습니다. 윌리엄은 그녀가 떨고 있는 것을 느끼고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저 사랑과 위로를 담은 한 번의 짧은 입맞춤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윌리엄이 인숙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요.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그 짧은 손길 하나로 깊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인숙은 눈을 감고 그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윌리엄은 그녀의 허리 뒤로 손을 가져가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서로만큼은 지켜주겠다는 말없는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는 마치 폭격 소리도 전쟁의 공포도 모두 지워버리는 듯 잔잔하게 가슴 깊숙이 울렸습니다. 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왜 저에게 이렇게 잘 대해주세요? 윌리엄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꼭 안아줘야 할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숨결이 섞일 만큼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손이 인숙의 볼 옆으로 천천히 올라가 머리칼을 다정하게 쓸어내렸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숙은 떨리는 숨을 내쉬며 윌리엄의 품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있어도 되나요? 윌리엄은 대답 대신 그녀를 조금 더 깊숙이 끌어안았습니다. 그 포옹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와 위로,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피어난 희미한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밖은 조용했고 창고 안은 밤새도록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깊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부대장 사무실 안에서 탁자를 거칠게 치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상병 윌리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제대로 알고나 있는 거냐? 윌리엄은 차렷 자세로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복잡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야간 경계 근무 중에 현지인을 만났다는 보고가 벌써 5건이나 올라왔어.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부대장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령님,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윌리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변명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아. 넌 강등이다. 지금 당장 이등병으로 돌아가. 네, 알겠습니다. 윌리엄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다시는 만나지 마. 이건 명령이야. 그 순간 윌리엄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깊은 침묵이 사무실 안에 흘렀습니다. 부대장이 점점 화가 나는 표정으로 윌리엄을 노려보았습니다. 대답이 왜 없어? 알아들었냐고. 윌리엄이 부대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명령의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따를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대장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지금? 강등 처분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를 만나지 말라는 명령만큼은 따를 수 없습니다. 이제 저의 아내 될 사람입니다. 윌리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어떤 험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확고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친놈 같으니라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윌리엄은 정중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인숙이 불안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을 보자마자 급히 달려왔습니다. 다 들었어요. 강등당했다면서요. 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윌리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인숙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윌리엄은 인숙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선택한 일입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인숙이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윌리엄은 아무 말 없이 인숙을 자신의 품에 안았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오직 두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제 인생을 구해주었어요. 인숙은 윌리엄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윌리엄은 그저 조용히 인숙을 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 멀리서 또다시 포성이 들려왔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언제까지나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952년 5월이었습니다. 부대 근처에 있는 작은 움막이었습니다. 윌리엄이 직접 나무를 구해다가 정성스럽게 지은 집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비바람을 막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인숙이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윌리엄이 깡통에 담긴 따뜻한 수프를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드세요. 아기한테 영양이 필요합니다. 인숙이 수프를 받아서 천천히 먹었습니다.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함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저 때문에 강등까지 당했는데 제가 당신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인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이제 제 인생 그 자체예요. 윌리엄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제 가족도 찾지 못했는데 당신이 저의 가족이 되어 주시겠어요? 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윌리엄은 조심스럽게 인숙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족입니다. 영원히 가족이에요. 당신은 절 떠나지 않을 거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약속할게요. 인숙이 윌리엄의 손을 자신의 배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작은 발길질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아기가 움직이고 있어요. 인숙이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기가요? 윌리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우리 아기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윌리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인숙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우리 아기.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랜 시간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움막 안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인숙은 윌리엄의 따뜻한 품에 안겨서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밤이었습니다. 1952년 8월이었습니다.
인숙과 윌리엄의 작은 집 마당 중앙에 정성스럽게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떡, 과일, 나물, 생선, 고기까지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전쟁이 한창인 상황이라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풍성한 상이었습니다. 윌리엄이 동료 병사들과 함께 음식을 하나씩 날라다 놓았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이게 도대체 다 뭐야? 너 여기에 돈을 얼마나 쓴 거야? 한 동료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이라고 들었어? 아이의 첫 돌은 아주 중요한 날이래. 너 이번 달 월급 다 쉬었다며. 완전히 미쳤구나. 우리 당장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을 즐기자. 사실 윌리엄과 인숙은 전쟁 중 아군의 상황이 악화되자 둘 다 전쟁 중에 죽을 거라 생각하여 미련 없이 아기 돌상을 가장 푸짐하게 준비하여 지인들과 군부대 사람들을 모두 초대해서 최대한 즐겁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인숙이 아기를 소중하게 안고 나타났습니다. 제임스였습니다. 윌리엄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통통하고 건강하게 자란 아기였습니다. 까만 머리카락에 파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숙과 윌리엄을 꼭 닮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임스의 돌잔치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숙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김 상사가 술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 전쟁통에 이런 잔치를 보게 되다니. 제임스,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거라.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아기 제임스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인숙도 웃었고 윌리엄도 웃었습니다. 한 병사가 윌리엄에게 다가왔습니다. 윌리엄, 너는 정말 훌륭한 아버지가 될 거야. 절망 속에서 얻은 아이라. 최선을 다할 생각이야. 이 아이가 크면 뭘 가르쳐 줄 생각이야? 병사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윌리엄이 제임스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가 작은 손으로 윌리엄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사랑과 가족, 그리고 희망. 이 세 가지만 가르쳐 줄 거야. 윌리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병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인숙이 윌리엄의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윌리엄.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잔치는 밤이 깊어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웃었습니다. 모두 함께 노래도 불렀습니다. 잠시나마 전쟁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만큼은 평화로웠습니다. 1953년 샌프란시스코 항구였습니다. 배에서 천천히 내리는 인숙과 윌리엄, 그리고 어린 제임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인숙이 항구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높이 솟은 건물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로 온통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미국이라는 곳인가요? 인숙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곳이 우리의 집이 될 겁니다. 무서워요. 윌리엄이 인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옆에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임스가 인숙의 품에서 까르르 웃었습니다. 아기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인숙은 미국, 독일, 윌리엄이 발령받아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했습니다. 196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드디어 윌리엄이 미국으로 발령받아
윌리엄의 부모님이 사시는 집에 인숙을 데려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2층 집 마당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메리가 현관문을 열며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윌리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금발 머리카락이 햇빛에 반짝이며 휘날렸고 인숙을 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숙.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메리가 인숙을 따뜻하게 안았습니다. 인숙은 이런 환대가 낯설었지만 가족이 생겨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윌리엄의 아버지 존이 제임스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제임스구나. 우리 손자 참 잘생겼네. 제임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존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메리가 인숙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끌었습니다. 집 구경을 시켜줄게요. 인숙이 우물쭈물하며 윌리엄을 바라보았습니다. 윌리엄이 안심시키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보세요. 괜찮습니다. 인숙이 메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긴장이 풀린 인숙은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존이 아들 윌리엄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네, 아버지. 행복하니? 아주 많이요. 존이 아들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다. 미국의 한적한 시골 마을 숲길이었습니다. 인숙이 조심스럽게 고사리를 뜯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메리와 윌리엄의 여동생 캐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인숙, 우리가 지금 뭘 찾는 거였죠? 캐롤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고사리라고 해요. 국에 넣으면 정말 맛있답니다. 이런 게 고사리인가요? 인숙이 캐롤이 든 고사리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네, 아주 완벽해요. 빨리 배우시네요. 세 여자가 밝게 웃었습니다. 바구니에 고사리가 점점 쌓여갔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같은 날 저녁이었습니다. 바닷가였습니다. 윌리엄과 아버지 존이 함께 개를 잡고 있었습니다. 10살이 된 제임스가 옆에서 열심히 모래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아버지를 많이 닮아서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윌리엄, 내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 존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행복합니다, 아버지. 인숙은 참 강한 여자야. 그 끔찍한 전쟁을 견뎌낸 사람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더욱 살아갑니다. 가족은 아직도 계속 찾고 있니? 매주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북제 적십자예요. 언젠가는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제가 꼭 찾아줄 거예요. 약속. 했으니까요. 존이 잡은 개를 조심스럽게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너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인숙에게서 배웠어요. 그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두 사람은 개를 잡으며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밀려갔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평화로웠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고사리 나물과 갯찜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인숙과 메리가 정성스럽게 만든 한국 음식이 한 상에 가득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인숙. 고맙습니다, 어머니. 인숙은 이제 영어를 제법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리는 고맙습니다를 한국어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말이 통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윌리엄이 책상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국제 적십자 귀중. 저는 박인숙의 가족에 대해 문의하고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인숙이 뒤에서 조용히 다가와 윌리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매주 쓰고 있어요.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이제는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윌리엄이 펜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인숙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우리 약속했잖아. 나는 그 약속 지키고 싶어. 평생이 걸리더라도 내가 꼭 찾아줄게. 인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인숙이 윌리엄의 어깨에 조용히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1992년이었습니다. 윌리엄이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국제 적십자 마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보낸 수많은 편지들, 그리고 처음으로 답장이 온 것입니다. 인숙! 윌리엄이 급히 인숙을 불렀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인숙이 부엌에서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윌리엄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건넸습니다. 인숙이 편지에 찍힌 국제 적십자 마크를 보자마자 덜덜 떨려오는 손으로 천천히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남동생이 북쪽에 아직 살아있대요. 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윌리엄이 급히 인숙을 안아주었습니다. 40년 만에 내가 약속했잖아. 가족 꼭 찾을 수 있다고. 인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기쁨의 눈물,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진 날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남동생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남동생을 만나러 같이 갑시다. 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윌리엄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윌리엄은 그저 그녀를 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0년 동안의 이야기들, 전쟁 이야기, 제임스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말입니다. 약속은 마침내 지켜졌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호텔 로비였습니다. 인숙이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65세가 된 인숙은 흰머리와 주름살이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정말 만날 수 있을까요? 40년이 넘었는데. 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윌리엄이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만날 수 있어. 이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왔는데. 로비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흰머리가 듬성듬성 있고 몸은 물론 얼굴까지 새카맣게 탄 남성과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인숙의 남동생 민수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많이 생겼지만 인숙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누님,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둘은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 꼭 껴안았습니다. 설움이 섞인 울음소리가
호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돌아보았지만 두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어. 누님도 살아계셨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고생만 하시다 일찍 돌아가셨고 저만 살아남았어요. 그래도 누나라도 이렇게 다시 만났네요. 인숙과 민수가 두 손을 마주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아들들이에요. 민수가 함께 데려온 두 사내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또래보다 야위어 보였습니다. 반갑다 아이들아. 나는 너희 아빠의 누나란다. 수줍은 듯 쭈뼛거리는 두 아이들의 어깨를 살포시 안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윌리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분이 내 남편이야. 인사하렴. 40년 동안 너를 찾아준 고마운 사람이야. 민수가 윌리엄에게 깊이,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을 다 갚아도 이 은혜는 못 갚을 것 같습니다. 윌리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에게는 인숙이 가장 소중한 가족입니다. 아내의 가족도 저의 가족입니다. 저는 그냥 아내와의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세 사람은 로비의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0년의 이야기들, 전쟁 이후의 이야기들, 북한에서의 삶, 미국에서의 삶을 말입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남았는데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저녁이 되었습니다.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야지. 꼭 다시 만나야 해. 두 남매가 다시 한번 꼭 껴안았습니다. 아주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생각보다 긴 세월이 걸렸지만 40년 동안의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3년, 이제 은퇴한 노부부는 캠핑카로 여행 다니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73세가 된 인숙은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고 투석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윌리엄이 운전석에 앉아서 지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백발이 되었지만 아직 건강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산타페입니다. 추석센터는 이미 확인해 두었어요.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당신이 모든 걸 봤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모든 주를 돌아다니며 아름다운 거 많이 봅시다. 그 전에 윌리엄이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요? 윌리엄이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옆에 있어서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윌리엄이 운전석에서 일어나 인숙이 있는 뒤쪽으로 와서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사랑합니다. 53년째 매일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랑합니다. 앞으로도요. 저도 사랑해요. 앞으로도 계속 당신만을 사랑할 거예요. 평생 정말 고마웠어요. 캠핑카가 긴 도로를 따라 천천히 달려갔습니다. 창밖으로 광활한 사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몇 년 뒤 햇살이 잘 드는 창가가 있는 병실 안 인숙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 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이 그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제가 먼저 가더라도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마세요. 안 돼요, 여보. 가지 마세요, 제발. 당신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요. 가족도 찾았고, 사랑도 많이 받았고, 우리 아들도 잘 키웠고, 인숙의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다음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당신 품으로 곧 갈 겁니다. 제발, 제발, 기다려주세요. 인숙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속해요. 심전도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윌리엄은 인숙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곧 갈 겁니다, 인숙.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발. 그리고 그 후 윌리엄의 집이었습니다. 윌리엄이 인숙의 사진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환하게 웃고 있는 인숙의 모습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나는 살면서 했던 모든 약속을 지켰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내내 그녀만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그녀를 만나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 제임스 사랑한다. 윌리엄이 가족 사진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붉은 빛이 방 안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윌리엄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참으로 평화로운 날이었습니다. 전쟁은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맺어준 사랑도 있었습니다. 국경도 언어도 시간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약속은 40년의 세월을 견디어냈고 사랑은 평생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두 사람은 함께 있을 것입니다.